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하는 날입니다. 예, 그런데 좀 기계가 좀 바뀌었죠. 한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빔으로다 쏴서 제 몸이 직접 나왔었는데 이제는 제 몸은 안 나오고요. 이렇게 칠판으로다 강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적천수 천미 29장입니다. 지휘장에 거의 이제 4권 마무리가 돼 가는 중입니다. 자, 글쓰기를 위해서요. 이 원문 1번입니다. 원문 1번을 붙인 거 보면 네 번째까지 있어요. 이것도요. 그래서 대각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대는 임금이 앉아있는 것이고요. 각은 신하들이 임금을 밑에서 이제 올려다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신하들을 뭐라고 그러죠? 강요라고 합니다. 강요. 지금도 강요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이게 훈자입니다. 공훈자예요. 옛날 고자랍니다. 이게 고자. 수고롭게 하는 거예요. 공훈과 수고롭게 하는 것. 백세에 전한다. 그러면 이건 누가 백세까지 전해질까요? 신하. 신하가 백세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하의 사주가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의 기운이 청기로서, 천년의 청기가 발해야 된다. 권세를 잡는 기미, 기틀이라고 하죠. 기미에서 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시주를 보면요. 안 주지나요? 임시주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시주도 있고요. 임시주도 있어요. 그래서 임시주, 그래서 임시왈. 대각에서 보재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포. 재상으로서 보필하는 것은 대각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궁중이죠. 그러나 이 어디까지 미치냐? 본강지임, 본강의 책임자도 미친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저 국경 수비대에서 국경 수비를 하는 그 본강 책임을 진 수비대장까지도 미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각, 외근자죠. 청기가 발호천연이라고 해서 이 호자는 끝에 이어지는 전미사거든요. 천자문 맨 뒤끝에 이끼연 이끼째 언어 이끼야. 8글자가 그 종결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글자 앞에, 이 천연이라는 글자 앞에 이렇게 딱 있으면 이게 전치사로 변해요. 전치사로 변해서 목적어죠, 이게. 그러니까 천연을 띄어야 했는데, 자연스러운, 천의 자연스러운 기운을 띄어야만 된다. 천기로서. 그래서 수기가 출호라고 해서 이것도 전치사로 변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순수함을이라고 해서요. 수기가 나타나야 된다. 순수함을. 사주진해에 이거 2번이에요. 여기 2번을 안 썼네요. 2번을 두 번째인데요. 여기가 여기 안 써지네요. 여기 이따 바꾸겠습니다. 사주진해에서 모두 더불어 희신의 유정, 희신과 더불어서 유정하고요. 격국지 중에서도요. 아울러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 할 만한 것, 그러니까 이거 꺼리는 물건도 없어야 된다. 소용자는 내가 필요한 것은 모두 진신이 돼야 되고요. 소유자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신이죠. 용신과 희신은 진기다라는 거예요. 진기가 되어야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차위 이렇게 말해서 천기가 드러나는 것이다. 기본에 권세 기틀에 딱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빠졌는데요. 그런 사람은 저는 이 해석해 놓을 때 해놨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량이요. 우리도 도량이라고 그러죠. 넓고 이것도 관대하고 넓은 거예요. 능히 용물이라고 해서 이건 물건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허용하는 인물,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위, 베푸는 것이요. 순수하고 이렇게 되면 바로 불탐사, 사사로움을 탐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있음에 뭐가 있는 거 하니 윤택한 것. 자, 이게 바로 이제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적어예요. 생민지덕. 백성을 살리기라는 덕을 윤택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요. 그리고 이거 품은 거예요. 나는 무슨 책임을 지겠다. 무겁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치원지제. 멀리까지 다스리는 제주. 멀리에 이르기까지 그 제주가 멀리에 이르른다는 것이죠. 그 제주란 곳 뭐예요? 생민지덕이에요. 생민지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하로서 이 책임을 지는 것을 여기다 임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례명조가 4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길게 얘기하려고요. 하나를 붙들고 제가 꼬투리를 잡겠습니다. 왜 꼬투리를 잡는 거 아니? 임 선생님께서 지금 부정을 하셔요. 처음에 사례명조, 이게 2번에 있는 사례명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사례명조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간단하게 용신이 뭐다, 이 사주가 용신이 뭐다, 이 깨끗한 기운이 뭐다 라는 걸 딱 얘기를 하시면서 489번에 딱 나와 있는데 이 사주가요. 자, 여기 밑에 끝까지 차는 이것은 뭐냐면 이거 동자로 읽으랍니다. 읽어야 됩니다. 동중당조다. 이건 많이 어디서 본 사주거든요. 이게 바로 적천수 천미 일권에 있는 지명장에 권륭황제가 1번이고요. 이 동중당조가 2번입니다. 그런데 이 천연의 천기가 어디에 있느냐? 경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경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거 사례명조 두 번째에선 어디 있다고 하시냐면 용신을 오화를 쓰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자, 경금과 오화의 차이는 엄청 큰 거죠. 용신이 틀려지니까요. 용신이 틀려지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사례명조 2번을 끌고 왔습니다. 2번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보십시오. 자, 이 명조부터 4개가 대원 설명도 없이 오직 사주 자체를 가지고 호명을 논하고 있다. 이런 방법이 심해첨의 격공론에서 논한 자평진전 기술 방법과 같아요. 이 장의 지위를 논하는 장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사람은 사주 자체가 개진기, 모두 진기가 있어야 된다 해서 차위 이름하여 이것은 천기가 현 드러난 것이다. 기권, 권세의 기틀에 드러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구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철조님은 이 동중당의 사주의 용신을 연간에 경금으로 보는 것은 월지의 진토와 일주의 시주와 한마음이 되어서 일주가 극강해졌으므로 이 기운을 설계하는 식신인 경금을 용신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주는 일권의 지명장 두 번째 있는 명조로 용신을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갖고 와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이 사주입니다. 사례명조 2번 똑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지워야 되는데 왜 칠판이 깨끗하지가 않을까요? 점을 찍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것도 다 없애야 되겠죠? 처음이라 제가
기계 다루는 방법이 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사주가 2번 명자인데요. 잡기 식신격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 이게 진토, 무토 일주가 진월에 태어나면 뭐를 잡아야 하냐면 이 진토 속에는요, 예, 뭐가 들었을까요? 예, 을목이 이제 들어오는 기운이, 무부터 찾아야 되겠죠? 무을개가 들었네요. 네, 무을개. 개수요. 이렇게 돼서 개수.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러면 을목이나 개수가 투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격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무격이지요. 그러나 억지로 잡게 되면 이 경진이라는 이 글자는요, 이 속에 을목이 들었기 때문에 을경합을 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진을 보면 이 구조가 진토가 금으로 변하는 수가 있어요. 을경합을 해서요. 그럼 이게 금체가 되는 거예요. 금체. 그래서 화목용조가 되죠. 그러면 이 화까지는 좋아요. 화운까지는. 그럼 이 대운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이 대운을. 그러나 용신을 오화로 잡고 나서요, 이 자수만 빼고 나면 이 운은 그렇게 들어와서 오히려 오화한테 깨지면 깨지지 오화를 깨트리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임철조 선생님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488번의 8번의 사주는요, 용신을 경금으로 잡았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아부태선이라는 일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적천수에 미친 사람이죠. 군 출신이었어요. 만주를 가갖고 하다가 군인으로 갔다가 아마 거기서 적천수 책을 구해갖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이 적천수를 아주 독파한 것 같아요. 12권이나 됩니다. 11권인가요? 몇 권을 만들었어요. 아부태산의 적천수 화의라고 지어서 이 사람도 용신을 이 경금으로 잡았더라고요. 이따 제가 그 사람 잡은 것도 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가요, 철조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이 사주를 가지고요. 2번에 있는 설명입니다. 자, 2번에 있는 설명을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동중당조다. 무토생은 개춘이다. 개춘에 태어났어요. 때는 옷이다. 이거 헛들면 안 되네요. 이걸로 해야 되네요. 옷이다. 상호 왕상. 마치 왕하고 상 비슷하다. 왜? 이렇게 해서 강하죠. 그래서 하면 이거 차례제자인데요. 차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부사로서 그러나 라고 해야 됩니다. 춘시는 헛하다. 그러므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6, 9월의 실지. 6은 뭐예요? 미토죠. 9월은 뭐예요? 술토다. 이거 실한 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 또한 양진토는 축수위습. 물을 품고 있어서 습한 토라. 그렇게 무토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설화생금만 되는 거예요. 설화생금을 해서 간투에 또 양경, 이게 경금이 이렇게 투출해갖고 치회 신진, 이 수국을 이루죠. 그러나 이 경금 때문에 수국을 이루지를 못해요. 오히려 금이 강해진 겁니다. 금이 체가 되죠. 일주 과설, 일주가 지나치게 설이 됐다. 용신은 필제 오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화로 다 잡은 거죠. 자, 그러면서 반가운 것은 수목이 나타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요. 불연. 그래서 일주와 인수불상. 일주도 상하지 않고 인수도 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신왕족. 정신이 충분히 족하다. 왕족. 그래서 순수중화하다. 그래서 일생
판의 무파. 이게 벼슬 한자에 바다 해자니까 벼슬살이가 무파. 그러니까 이 해를 쓴 것은 파도 때문에 해를 쓴 거예요. 예. 바다가 평생 동안 아무런 파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30여 년 태평상업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30여 년을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여기를 잡아야 되죠. 어렸을 때야 뭐 자기가 중당이 될 정도는 안 되겠죠. 근데 이 해수는요, 솔직한 얘기로 오화를 끄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 자수대운에 죽었다 그래요. 곧바로 좌운에 회수국, 신자진 수국을 하죠, 여기서요. 예, 수국을 하는 바람에 불로 돌아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겠죠. 용신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오화를 잡았어도 이렇게 신유술 대운도 그렇게 심하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 이유 천간으로 이거 좀 보세요. 천간으로요. 이거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임계수 이건 어떠냐? 천간으로 들어왔으니까 아무 관계없다. 이 오화만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합니다. 다시 이 사주를 자세히 보면 삼상격이에요. 화토금이죠. 즉 화토금으로만 이루어진 사주예요. 그리고 대운에서 금운이 들어와도 문안이 지나간다. 그 이유, 저 오화를 깨트리질 못해요. 자수 위에는 해수도 안 꺼집니다. 오화는요. 그래서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보면요, 이 사주는요 금이 체예요.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가 용신이에요. 또한 아래 일본 명약자는 변역관법으로 봤어요. 이 변역관법은 뭔지 모르지만 용신을 식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부태단이에요. 그에 져서 적천수 화해를 평조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이 사주를 또 이렇게 사주 풀이를 해요. 일본은요. 그래서 경신, 경진, 무신, 무호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은요 용신을 이 경금으로 잡았습니다. 경금을. 그러나 저러나 화생토, 토생금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삼상격은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명은 이게 지금 아부태산이 지금 설명한 겁니다. 위의 명은 생일 무토는 건토요, 지는 춘월의 축토이므로 원력을 얻은 것 같지만 춘의 건토는 왕이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시의 오는 제왕으로 되고 천간에 비견이 있는데 월일시 또한 비견에 립립이라고 해요. 립립은 곧 뭐냐면 빽빽히 들어섰다라는 뜻이에요. 나무상이죠. 그래서 립립해서 나를 돕는다. 이리하여 일간이 지나치게 유여하다,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연월의 식신이 성하여 나의 왕함을 설함으로 누한다고 그러나요? 설이 아니라요. 중화순수의 명격으로 된다라고 했나요? 그러면서 일생 동안 일생을 통하여 풍파와 험하게 봉착하지 않고 오랫동안 관계에서 근무하여 명성을 떨친다. 본명은 변역관법이라고 해요. 명에서 생시 인수를 용신으로 취하기 때문에 보세요. 역시 이거 보세요. 이 사람도 변역관법이라고 그래요. 변역관법의 명으로 생시 인수를 용신으로 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도 임철조 선생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때문에 재운을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재운이란 건 뭐예요? 수운이죠. 무토일주가요. 만년 자축, 북방 수재지에 들면 생명이 끝이 난다. 특히 자해운은 명중, 신진과 삼합해서 수국을 되어 또 자는 오의 뭐죠? 7살이죠. 7살. 똑바로 해야 되겠네요. 딱딱 돼야 되나. 자의 정인을 극하기 때문에 자운이 가장 좋지 않다. 대운 무자 제8운에 들어와서 80여 세의 고령으로 사망한 명조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겠죠? 예. 앞에 증주자인, 잠깐만요. 예, 이걸 해서 올리고요. 앞에 증주자인 철조님이 간명한 동중당의 명조는 아부태산식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아부태산 역시 봄철에 무토는 강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증주자는 연월에 투건한 경금과 지지의 신진이 반숙을 이루어 일주가 약함으로 시지의 오화가 용신이 된다고 한 반면 아부태산은 연월의 경금, 식신이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하기에 사주가 충원순수하다고 한다. 또한 변역관법이라는 것은 약한 듯하지만 태어난 시간에 무엇이라 무토일주가 경금, 식신의 설기를 감당할 만하다는 뜻인데 결국 아부태산식 관법에 의하면 화생토, 토생경으로는 통관 내지는 원류용신 구조가 되어 원류용신 오화가 극을 받는 자운의 정명한 명제다. 이와 같이 동양삼국에서는 증주자인 임철조의 중화사상을 근본으로 인간의 운명을 감명하는 방법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후대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크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 사례명조 하나 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요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사례명조 몇 번을 쳐야 될까요? 사례명조 2번을 칠게요. 그냥. 예. 저장이 돼 있을 텐데요. 네. 아주 천천히 뜨는군요. 사례명조 27이요? 27은 안 되는데요. 488로 칠까요? 조금 드립니다. 신규 등록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사례명조 488번 경신 경진 무진 네, 무호 남자 네, 이거 역시 프로그램에서는 금체로 나옵니다. 목화용조에서 목불가, 금체 화목용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대운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신대운은요, 저 오화를 끄지를 못합니다. 여튼 용신으로 잡아놓은 글자에서 그 글자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요, 이 사주가요, 철조선생 문양 이 경금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일 무난할 겁니다. 경금이 두 개가 있어서요, 이 병정화가 들어와도 이 무토가 막아주죠. 그래서 오히려 경금이 용신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삼상격으로 해서요, 화토금까지 쓰는 사주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토 지나고요, 금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써도 됩니다. 해수도 관계없습니다. 이 자수에 아주 폭탄이 떨어지네요. 저 오화 때문에 이 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히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